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정말 정규 방송을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제 아들의 진학 문제 등 요즘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한 반 정도 됐나요? 새벽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이 보수에서의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거침없는 진실 애국 방송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재인과 그 주변의 핵심 참모들의 정상적이지 못한 짓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재인이 이달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역대 이런 정권 보셨어요? 더더욱이 문재인이 집권 5년 동안 뭘 하나 잘한 게 있습니까? 저들의 주 종목인, 또 주 종목이라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대북 관계가 완만합니까? 그렇다고 부동산 정책을 잘했습니까? 코로나 방역을 잘했습니까? 오로지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지들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돈을 마구마구 뿌려대는 그런 짓 말고는 도대체 뭘 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망쳐먹은 정권이 뭐가 그렇게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지금까지도 40%가 나온다라고 설레발이를 치고 있는지 아주 이례적으로 임기 몇 달 남겨두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한다고 어제부터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문재인은 내각제를 가기 위한 플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이웨이 중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현재 자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재명을 돕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든 자기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집권 연장을 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챙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지지율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지든지 말든지 지들 할 것만 하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재명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재인은 이재명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제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대선 출마자도 아닌데 무슨 놈의 문재인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가 출마합니까? 자,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일 이자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보나마나 뻔하다.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해서 원칙대로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하겠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호수는 문재인의 오더를 받아들여서 순차대로 이재명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 김동연을 조중동에서 미화 찬양을 하면서 윤석열을 죽일 거예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이게 1년 후, 2년 후에 벌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벌어질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코앞에 벌어질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시면 저렇게 머저리 같은 인간의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지지율이 한 20%대, 문재인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합니다. 역대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없었죠? 자, 임기 말 현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보다 높다? 단언컨대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임기 말에 노무현과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이고 이명박 정권 말 때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아주 매우 쉬울 겁니다. 다른 거 비교해 보실 필요도 없이 이 두 사례는 정권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거예요. 자,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연장이 될 때 김대중의 지지율은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명박의 지지율이 10% 후반 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이지 않았습니까? 자, 한마디로 차기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았고 후보들이 현직 대통령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의 문재인처럼
쥐뿔도 한 것도 없는 인간이 역대 최악의 나라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도 후보들을 컨트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시더라도 야권의 윤석열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집권 여당의 이재명의 지지율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지가 대선 후보 활동을 하는 것처럼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한다 이러면서 모든 공식 일정을 스톱시키고 저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정권 교체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지들끼리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대권에서 윤석열이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을 비롯한 주변 떨거지들은 겁을 먹고 안색이 죽사발이 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쌍판떼기가 점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문재인은 집권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이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양정철이 설쳐되는 것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대선 강연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들은 모조리 숨어 있거나 해외로 도피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이 정상이라면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서 강연을 해야지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우리는 원팀이 아니야. 니 따로 나 따로 이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원팀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문재인의 정치를 양정철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한번 보십시오. 이자는 더 가관입니다. 이놈은 대선 몇 달 안 남겨놓고 이재명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문재인 찬양을 하고 앉아있어요. 자, 악화된 외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 지평을 새로 확장하는 일에 역점을 뒀다. 이러면서 문재인이 외교를 잘했다라고 칭송을 하고 앉아있는데 하노이에서 멈춰선 남북 평화열차는 못내 아쉽다. 왜? 편육이가 지금 교황 만나갖고 종전선언 외치고 있잖아. 니들은 뒤에 빠져있으면서 편육이 시켜서 잘하고 있잖아. 자, 이거는요, 대북 사기쇼를 잘못했다라고 비는 게 아니라 잘한 거라고 또 한 번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19가 엄습해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관리 정부의 성격이 뚜렷해졌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눈이 부시다. 눈이 멀 정도다야. 온전히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룬 성과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또한 남달랐다. 이렇게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완전 문재인 수령님 만세입니다. 자, 임종석은 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다.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면서 나 진짜 뭐가 불편해 네가. 가만히 짜그러져 있어.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너나 해 이 넉빠지니까나. 이 정도면 여러분들 국민들을 곤충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요. 이렇듯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50% 가까운 지지율로 정권 교체가 확실한 상황인데 정상적이라면요. 그런데 지금 이자들을 하는 짓을 보시면요. 어디매를 봐갖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갖고 지들이 감옥 갈 판인데 저러고 앉아 있습니까? 이 정도인데도 뭐 하나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 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의 플랜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보이질 않고 있고요. 어디매를 봐도 윤석열을 두려워하거나 정권교체에 겁을 먹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자면 객관적인 상황만 보시더라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만큼도 겁을 먹지 않고 있고 또한 이재명과 원팀이 아니라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감도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1일 이후에 열흘 후, 그러니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제가 뭐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예요. 보세요. 한마디로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저 극악무도한 문재인 집단을 모조리 청소해 주기를 갈망하고 계시지만 객관적인 상황만 보시더라도 그렇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목덜미를 딱 틀어주고 더 나아가서 야권의 대선 후보의 부인의 비리까지도 수사를 통해서 옥죄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다뤄서 제가 영상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고요. 문재인과 핵심 측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야 왜 저런 행동들을 할까요? 모든 것들이 저들의 공작에 이 보수 진영이 다 홀딱 넘어간 것이고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공표한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저들을 싹 다 청소해 주기를 바라는 1인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저들과 맞설 생각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지를 하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들이 풀어주게 되는데 이것도 공작인 거죠. 이미 오래전에 풀어줘야 정상인 거를 양정철 이놈의 공작은 임기 내에 풀어주되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탄핵 무효의 세력이 확장될 만한 시간을 줄이자. 이렇게 지금 플랜을 짠 거고 공작이 시작됐고 공작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무던히 가야 됩니다. 진실이 다 밝혀져 있고 전 국민에게 사기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만천하에 알리게 되면 4월 7일 보선 때처럼 순식간에 민심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부당했다라는 탄핵의 진실만 전 국민에게 전파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민심이 돌아선 이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180석의 국회도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을 회상 한번 해보십시오.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밝혀진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시는 애국 우파 국민들은 하루빨리 제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런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다시 한번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